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웃고 있어요. 바로 이커머스죠. 이커머스는 연일 밀려드는 주문으로 뭐 쿠팡이니 11번가니 옥션이니 마켓컬리니 할 것 없이 전부 다 품절 대란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수혜를 맞고 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은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과거 2003년에 알리바바가 사스 때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심지어 전 직원이 사스에 걸려가지고 격리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객 주문이나 이런 응대는 이렇게 집에서 원격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 사스가 끝나고 났더만 매출이 무려 전년보다 5배 성장했죠. 이러면서 당시 작은 기업에 불과했던 알리바바는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고 단박에 시장 선두가 될 수 있는 이런 턴어라운드를 경험했던 거죠. 자, 이렇게 언택트 소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기 싫어하는 언택트 소비가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마트는 직격탄을 맞는 듯 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죠.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삼성, SK, LG, 현대차 할 것 없이 재택근무를 시작하죠. 점점 더 생필품이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형마트조차 깜짝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2월 27일 불과 며칠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확 바뀌고 있었던 거죠. 모두가 집밥을 먹는 상황이 된 거죠. 하루에 밥은 3끼를 먹는데 이렇게 집밥을 해먹으면 바로 외식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죠. 외식업의 고객 수가 무려 3분의 1이나 줄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이것도 점점 그 추세가 커지고 있는데 발생 후 2주간에는 30%였다가 이제는 4주차가 되니까 32%. 지금 점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거는 점점 더 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자영업 붕괴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과거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메르스 때가 리만 이후로,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자영업자 수가 가장 크게 줄었던 시기예요. 보시면 이 메르스가 발생했던 2015년에 자영업자 수가 약 9만 8천 명이 줄었는데 이거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25만 명, 2010년에 10만 7천 명 이후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거죠. 자, 메르스 때가 이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연 코로나 때는 얼마만큼 외식업이 붕괴할지 정말 두려울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가맹점에서조차도 특권 지원을 한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야, 그때는 배달앱이 없었잖아. 지금 배달앱이 있으니까 이제는 상황이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보면 배달 키워드로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정보량이 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발표에 의하면은 2월 17일부터 23일간의 주문량이 13.3% 증가했다 라고 나오죠.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려움들이 조금 있었던 거죠. 배달기사가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호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2월 25일인데 안타깝게도 배달원이 코로나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는 배달에서 좀 불안을 하다. 이 배달 과정도 그렇지만 이 조리 과정에서도 혹시나 이걸 통해서도 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간편식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SNS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집콕생활 7일째 이러다가 전 국민이 요리천재 될 듯. 전 국민이 요리천재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요리를 하지 않아요. 이게 2018년에 UBS에서 발표한 굉장히 유명했던 보고서인데 제목이 Is the Kitchen Dead? 라는 제목이에요. 키친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주방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음식하는 과정이 너무 고되다는 거죠. 이 집안일 중에서 가장 많은 소비 시간을 쓰는 게 바로 음식 준비입니다. 이게 미국 기준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하루에 35분을 음식 준비에 쓰고 있어요. 매일같이. 실제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요리하는 것보다는 배달하는 음식을 선호합니다. 이 45세에서 54세 인구가 일주일에 0.46회 음식을 배달했는데 25에서 34세는 1.12배, 약 3배 정도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음식을 더 많이 시켜 먹는 거죠. 이만큼 요리를 더 덜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미국살입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비슷합니다. 이게 요즘에 조식 주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게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이런 식의 조식 서비스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아침 조식 서비스입니다. 이 퀄리티가 딱 보시다시피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호텔 수준이에요. 물론 이 아파트는 여기 이렇게 서초동, 반포, 성수동, 트리, 성남 엄청 고가 아파트이긴 한데 이런 식의 음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실제로 주부들의 반응도 굉장히 거의 로망이죠.
게다가 펄리미엄이라고, 이게 김난도 교수의 이 트렌드 코리아에 만든 용어 중에 하나인데, 요즘 트렌드는 시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돈을 좀 들여서라도 이 시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 남는 시간은 자기 개발이나 다양한 경험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함을 위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그래서 편리미엄이라는 트렌드가 있다는 얘기죠. 신선식품이나 이런 거를 인터넷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도 사람들이 이 요리를 하지 않고 이 배달을 하거나 이런 즉석식품 사 먹는 트렌드는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이 배달 음식보다는 이 즉석식품 쪽, 이 간편식 쪽의 욕구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거는 고정적인데, 주방의 종말로 인한 풍선 효과는 과연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외식업일까요? 아닙니다. 이 외식업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10년째 악화일로를 걸고 있어요. 2006년에 이 외식업의 총 영업, 전체 영업이익이 15조였는데 2017년에는 11조로 떨어졌습니다. 18년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한 20조 정도 됐거든요. 이 외식업 전체 영업이익을 합친 게 하이닉스의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거고, 전 산업보다 폐업률이 무려 2배 정도 더 높아요. 실제로 보면 이 애슐리나 아웃백, 빕스 이런 애들이 한국 내 매장을 점점점 줄이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한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미국보다는 한 5배 정도 우리나라 경쟁이 더 치열하고, 일본보다는 약 3배 정도.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가 정말로 수치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비용은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익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인 가구의 확산도 문제인데, 보시면 1인 가구 비중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1인 가구들은 대부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혼밥을 합니다. 혼밥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국 음식은 밥과 반찬을 같이 주잖아요. 근데 한 명이 가나 두 명이 갔을 때 한 명 갈 때보다 반찬을 2배로 주지는 않거든요. 혼자 갔을 때가 이 단가가 객단가가 더 낮습니다. 거기다가 공간도 최소 2인 이상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이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외식업의 어려움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바로 이런 즉석식품이 없는 건데, 딱 생각나는 게 먼저 라면, 그리고 뭐 스팸, 캔, 뭐 햇반, 카레, 비비고의 시리즈들, 이런 것들이 편의점용이 있고, 조금 더 돈을 좀 쓰시면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약간 반조리 제품들도 살 수 있죠. 이런 간편식 쪽으로 외식업에 쪼그라든 이 파이가 이런 간편식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 HMR, 요 간편식과 밀키트, 이런 대체제가 급부상할 수 있는 뭔가 이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상식 차원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HMR은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의 약자죠. 쉽게 말해서 그냥 완제품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뭐 미역국,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돈을 지불을 하고 건강을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반조리 제품을 보내주면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밀키트. 밀키트도 HMR의 한 하위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HMR 시장은 최근에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이 3년 동안 성장률이 63%고 18년 매출이 약 한 4조 정도 되고, 한 22년에는 5조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조금 더 땡겨질 것 같아요. 19년이나 20년쯤에 5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매년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 HMR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외식업과 이 주방의 종말로 인한 파이가 HMR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쪽에서 가장 떠오르는 기업은 바로 CJ제일제당이죠. CJ제일제당이 자랑하는 요 비비고, 만두 시리즈와 요 육개장이니 뭐 묵국이니 하는 요 시리즈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고메 시리즈가 있죠. 냉동 피자, 뭐 돈가스, 여긴 서 있지 않지만 핫도그, 이런 것들이 고메 시장이 있고, 참고로 이 비비고와 고메의 구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비비고는 한식을 비비고 브랜드로 냈고, 양식을 고메로 냈습니다.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CJ제일제당은 이 카테고리의 우리나라의 넘버원 기업이에요. 넘버원 기업이고, 2위랑도 차이가 꽤 크게 나죠. CJ는 이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다시다, 뭐 이런 조미료에서는 무려 시장 점유율 75%나 되고요. 뭐 고추장, 맨밥은 햇반이겠죠. 그 다음에 컵반, 뭐 어묵, 만두는 뭐 비비고 김치? 김치도 꽤 되고요. 캔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이런 CJ 이런 애들이 공장이 풀가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조금 약간 광고 기사긴 한 것 같은데 CJ제일제당의 생선 구이 매출이 최고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건데 맛있다고 하네요. 한번 기회 되면 드셔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성장하는 HMR 시장을 CJ제일제당이 꽉 잡고 있으면 CJ제일제당의 주가는 날아가고 있겠죠? 한번 주가를 볼까요? CJ제일제당의 주가가 40만원에서 쭉 있다 19년 이후로 크게 빠지죠. 40만원짜리가 2년 만에 무려 2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아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HMR 시장에서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CJ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까요? 자, 늦었지만 이걸 알아보는 게 사실 오늘의 목표입니다.